네, 다음으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권 주자들이 모두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김대중이 꿈꾸었던 꿈, 노무현의 꿈, 이재명이 만들어내고 실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꿈, 그 균형성장을 호남이 이끄는 꿈을 당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호남에, 광주에, 전남에, 전북에 천지개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누구는 뭐 그냥 때는 때 노무현 거시기하고 거시기 이렇게 막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막 가슴에 멍들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니까 울어요. 대통령은 흠이 없는 사람이 하죠. 호남의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전남 광주에서 송영길 찍어줘야지. 객지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온 사람을 고향에서 안 찍어주면 내가 어디 가서 체면이 있겠습니까? 네, 제 옆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당권 주자 세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동시에 호남으로 향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호남 투표는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인 것 같은데 왜 이 호남으로 향했는지 그만큼 호남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까요? 매우 중요하죠. 사실 뭐 민주당의 미래는 호남이 결정한다. 권리당원의 숫자가 뭐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호남에서 결정하면 수도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과목으로 따지면 우리 학창 시절에도 가중치 있는 과목은 선행학습도 하고 보충학습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미리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세 분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가 약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좀 이따도 다루겠지만 전남 쪽의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은 전북 쪽에 대해선 내용이 어떠냐 지금 공란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오늘 움직인 데를 보면 다 전북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쪽에서는 그분들은 단순 지지자가 아니라 이 정권의 미래 그리고 차기 또 정권 재창출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밀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 빈칸으로 되어 있는 전북에 대해서 내가 더 공을 들이겠다. 반대로 정청래 후보 오늘 광주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게 지금 두 분의 모습에서 딱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전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정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나 기대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호남으로 묶여 있지만 항상 그 안에서도 전남이 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 홀대론이라는 게 항상 작용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고들려고 하는 정청래 후보. 그리고 그것마저도 자기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김민석 후보. 이렇게 이제 오늘 행보에서도 알 수 있다. 그거하고 더 동떨어지게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연구를 통해서 나도 유의미한 득표 가능하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신 거고. 이게 세 분의 행보를 보면은 묘한 이제 그런 그 관계가 읽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그러니까 당에서 봤을 때 이 호남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권리당원으로만 봐도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데요. 뭐 호남이 결정하는 후보가 본선 그러니까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단순히 33%의 권리당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호남은 늘 전략적 투표를 좀 해주거든요. 전략적 투표. 네,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를 좀 몰아줍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인천, 강원, 제주,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지난주와 비슷한 결과가 전 나올 거라고 봐요. 1승 1패의 어떤 초접전 결과. 어느 한쪽이 그렇게 크게 앞서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호남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의 그 비슷한 수치를 갖고 호남으로 딱 넘어올 텐데 여론조사나 이런 각종 지표에서 앞서고 있는 쪽에 좀 몰아주는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다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북에 좀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의 호남에서 뭐 전남 광주랑 호남 그 전북이 다른 득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이 6.3 지방선거 때 호남 그 전북지사 선거에서 네. 그 친청의 이원택 지사가 그렇죠. 이겼기 때문인데 근데 친청의 이원택 지사가 본선에서는 이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전 지사와 붙었을 때 51대 4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지표를 보면 안 됩니다. 예선에서 안호영
친명 의원과 붙었을 때 지표로 봐야 되는데 지표가 사실 비공개돼 있거든요. 근데 안호영 의원이 거의 1% 내에 접전이었다라고 본인이 비공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박빙이었기 때문에 혹시 전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 일단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우리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이 결과 그대로 전당대회 결과 나온다. 이렇게 저희 보면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차이는 모르겠는데 결국 순위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순위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 의견.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호남 전체가 내가 뽑은 정부를 스스로 레임덕에 빠뜨리는 결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내 선택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 이건 지지자들이 결코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결과적인 정부의 성공은 내가 서포트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도 지지자들의 그런 마음은 분열이나 정권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국회 데스크라서 제 보고들을 많이 받으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저 여론조사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아니다. 실제 바닥 민심을 보면 다르다. 나 진짜 지금 상승세 탔다. 오히려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춘부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결과 그대로 경선 결과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반전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송영길 후보가 저 정도 지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호남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한 10% 나왔는데 송영길 보라.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중요한 이유는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선 투표, 선호 투표제 2순위 표가 배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가 한 15%까지 득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1등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10%가 아닌 15%까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누가 뭐 앞서더라도 그러면 결국 수도권까지 가더라도 그럼 2순위 표 배정까지 가겠구나. 그러면은 누가 유불리에 앞설 건지는 좀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지난주에 그 기선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바닥 민심 다르다. 우리가 좀 지표와는 달리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호남 사람들은 아마 다음 주 주말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청래 캠프 측에서는 아마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호남 분들은 지금 이 상황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쪽에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호남의 이때까지의 투표 성향이다. 네. 송영길 후보 말씀 주셨습니다. 15% 넘나 안 넘느냐가 크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호남, 똑같은 호남이 아니고 또 호남 분들 똑같은 호남 분들이 아니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 못지않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신경전 장난이 아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쥐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 박쥐 논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문화 아닙니까?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소리로 김영 후보랑 이러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분명히 그랬잖아요.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저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박쥐입니까? 제가 의원님을 박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셔야 하고 박쥐는 누굽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왜 박쥐가 됩니까? 구자란 변호사님, 박쥐 공방이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다 박쥐의 일배까지 나왔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안 볼 사이처럼 하시는 거 보니까 심리적 분당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정치 생명 걸고 싸우시는구나. 안 봐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진영끼리 싸울 때도 저 정도면 막말이거든요. 근데 밖으로 향하던 칼질이 안에서도 지금 통용이 되는 상황이 됐으면 민주당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사과하는 태도마저도
들어갔으니까 유감이다 뭐 이런 거는 들켰으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는 1등을 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에 기대 가지고 다른 예의 범절이나 도덕적인 부분 다 치워버리고서 그냥 이 사람 잘 싸우니까 뽑아줘라는 게 당 내부에서도 통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봉합되기 굉장히 어려운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최민희 의원이 뭐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연대를 얘기하다가 박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뭔가 친청계에서 견제구 날린 거 아닙니까? 견제구를 한 번만 날린 게 아니라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쥐만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최민희 후보가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 뭐 보통 후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연설하다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갑자기 외치고 뭐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또 특정 최고위원 후보는 악수를 다 하는데 한 명만 패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끼리 좀 지켜야 되는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서 저런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니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후보께서 좀 지금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카메라가 다 찍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된다. 만약에 저런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저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태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